저는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넥스트웨이브에서 최고 기술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알렉스 콜린스입니다. 우리 회사는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특히 제가 맡은 부서는 미래 교통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고 있죠. 솔직히 말해서 미국은 IT 기술의 최강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는 전 세계가 사용하니까요. 제 사무실 벽에는 스탠포드 대학교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증이 걸려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걸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곤 했어요. 미국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곳에서 성공했다는 자부심이 컸던 거죠. 그날도 평소와 같이 회사에서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CEO인 마이클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알렉스, 중요한 얘기가 있어. 우리 회사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 특히 한국에 관심이 많아. 저는 의아했습니다. 한국이요? 왜 하필 한국인가요? 마이클의 대답은 예상치 못했죠. 한국은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야. 특히 대중교통 시스템은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대상이라고 해. 솔직히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국이 세계 기술의 중심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애플, 구글, 테슬라가 있는 나라인데 한국에서 배울 게 있을까요? 마이클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알렉스, 넌 항상 객관적인 사람이었잖아. 이번에는 좀 편견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직접 가서 보고 판단해봐. 다음 주에 서울로 출장 가는 건 어때? 제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CEO의 제안을 거절할 수는 없었죠.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한국의 기술 산업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삼성, LG 같은 기업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인프라 기술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아내 레이첼에게 출장 이야기를 하자 의외로 반응이 좋더군요. 와, 한국, 나도 한번 가보고 싶었어. K-팝, 한식, 한국 드라마 다 좋아하는데 특히 한국 화장품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여보, 난 일하러 가는 거야. 거기서 뭘 배울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별 기대 없이 출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호텔을 잡고 현지에서 만날 사람들의 명함을 정리했죠. 한국의 IT 기업 테크코리아의 대표 박지민이라는 사람과 미팅이 잡혀 있었어요. 출발 전날 갑자기 마이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알렉스, 출장 준비는 잘 되고 있어. 특별히 부탁할 게 있는데 서울 지하철을 꼭 한번 타봐줘. 우리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지하철이요? 무슨 지하철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직접 경험해보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경험한 내용을 상세히 보고서로 작성해줘. 전화를 끊고 나서 더 의아했습니다. 21세기에 지하철이 무슨 기술적 가치가 있을까요? 그저 사람들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단순한 교통수단일 뿐인데 말이죠. 미국의 지하철도 수십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운영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 동안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며 시간을 보냈죠. 솔직히 말하면 이 출장이 제 커리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문화를 경험한다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사업가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도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자랑하더군요.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인천국제공항의 웅장함에 놀랐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분위기가 미국의 어떤 공항보다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민 거겠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공항에서 나와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은 예상과 달리 굉장히 현대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밤이 되자 화려한 조명이 온 도시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내일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전에 테크코리아의 박지민 대표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CEO 마이클의 부탁대로 지하철도 타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로비에서 박지민 대표를 만났습니다. 예상과 달리 매우 젊고 활기찬 사람이었어요. 알렉스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드디어 실리콘밸리의 천재 개발자를 직접 만나게 되네요. 이렇게 친근하게 대해주니 부담이 덜했습니다. 박지민 대표님, 저야말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방문에 대해 좀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박지민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오늘 하루만 함께 보내보세요. 생각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럼 어디부터 둘러볼까요? 우선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이동해 볼까요? 거기서 우리 회사 본사도 보여드리고 싶네요. 지하철이라는 말에 저는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의 지하철을 떠올렸거든요. 낡고 더럽고 범죄가 많은 곳이라는 이미지였죠. 굳이 지하철을 타야 할까요? 택시나 우버 같은 서비스는 없나요? 박지민 대표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있죠. 하지만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하철을 꼭 경험해 보셔야 해요.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게 될 테니까요. 그의 자신감 있는 말투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마이클도 지하철을 강조했으니 뭔가 특별한 것이 있나 보다 싶었죠. 호텔에서 나와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길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역사 입구부터 밝고 깨끗했어요. 벽면에는 디지털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에도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이곳이 정말 지하철인가요? 너무 깨끗해서 놀랐네요. 박지민 대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더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죠. 지하철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길에 편의점, 카페, 심지어 작은 쇼핑몰까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이런 시설들이 지하철역 안에 있다니 믿기지 않네요. 미국에서는 지하철역에 화장실도 제대로 없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에게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에요. 생활 인프라의 중심이죠. 쇼핑, 식사, 심지어 문화생활까지 가능하니까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지하철에 대한 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알던 지하철과는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지하철 개찰구에 도착했을 때 박지민 대표가 교통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티머니 카드예요.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택시,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죠. 카드를 받아든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런 통합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한다고요? 미국에서는 각 도시마다 다른 교통카드 시스템을 사용해서 여행자들에게 정말 불편한데, 네, 한국은 전국 어디서나 이 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요. 심지어 결제 시스템과도 연동되어 있죠. 이런 편리함에 감탄하며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지하철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이었죠. 지하철 승강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국의 어두컴컴하고 음산한 지하철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거든요. 밝고 깨끗한 공간에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승강장 가장자리를 따라 설치된 투명한 벽이었습니다. 저것은 무엇인가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박지민 대표가 설명해 주었어요. 스크린도어라고 합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한 장치죠. 열차가 도착할 때만 문이 열려서 선로에 빠지는 사고를 방지해요. 또한 공기질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뉴욕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해결책이 있었는데 왜 미국에서는 도입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죠. 잠시 후 지하철이 도착했고 열차와 함께 스크린도어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놀라운 점은 열차 안이 밖에서 봤을 때처럼 깨끗하고 쾌적하다는 거였어요. 어디에도 낙서가 없었고 의자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열차에 탑승하자 박지민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 열차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행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어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고 출발하죠. 자동화 시스템이요? 그럼 사고 위험은 없나요? 오히려 인적 오류가 줄어들어 더 안전합니다. 지난 10년간 시스템 오류로 인한 큰 사고는 한 건도 없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도 완전 자동화 대중교통은 아직 실험 단계인데 이곳에서는 이미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었거든요.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화면의 다음 역까지의 시간,
환승 정보, 심지어 주변 명소까지 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제 휴대폰에 와이파이가 잡힌다는 거였어요.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가 되나요? 물론이죠. 전 노선 어디서나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됩니다. 데이터 끊김없이 업무나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지하철에 들어가면 통신이 끊기는 게 당연한데 여기서는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이었죠. 열차 안에서 사람들을 관찰해보니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도 음식을 먹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말 질서정연했죠. 사람들이 정말 조용하네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입니다. 박지민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인들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가 있어요. 특히 대중교통에서는 더 그렇죠. 그때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노인에게 한 학생이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 앉으세요라고 말하는 학생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런 모습이 일상적인가요? 네, 노약자나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건 기본적인 예의로 여겨집니다. 특별히 표시된 노약자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좌석에서도 양보는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려가 있기에 시스템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역에 도착했을 때 열차가 정확히 정해진 위치에 멈추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관사의 감에 의존해 정차하다 보니 문과 승강장 사이에 큰 틈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정말 정확하게 정차하네요. 자동 제어 시스템 덕분이죠. 센티미터 단위로 계산된 정확한 위치에 정차합니다. 이렇게 하면 휠체어 사용자나 노약자들도 쉽게 승하차할 수 있어요. 이렇게 첫 지하철 경험만으로도 제 생각은 많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사회 인프라의 중요한 부분이며 첨단 기술과 시민의식이 결합된 공간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죠. 지하철을 타고 한 정거장을 더 이동했을 때 박지민 대표가 저에게 스마트폰을 건네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울교통공사 앱이 실행되어 있었어요. 이 앱으로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앱을 열어보니 실시간으로 모든 지하철 노선도가 표시되었고 현재 위치한 열차의 상황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출발지와 목적지만 입력하면 최적의 경로를 제안해주고 환승 시간까지 계산해주더군요. 심지어 혼잡도까지 색상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니. 미국에서는 열차가 지연되면 안내방송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박지민 대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기능이 있어요. 증강현실 기능을 한번 써보세요. 앱에서 AR 기능을 활성화하자 카메라가 켜졌고 스마트폰을 들어 주변을 비추자 역 내부의 시설과 출구 방향, 심지어 주변 상점 정보까지 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런 기술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니. 이 기술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언어를 몰라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제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왔습니다. 다음 일정을 확인하려고 앱을 끄고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메일이 순식간에 로딩되었어요. 와이파이 속도가 정말 빠르네요. 지하철인데도 말이죠. 5G 기반 네트워크가 전체 지하철 시스템에 구축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동 중에도 업무나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 말을 듣고 미국의 지하철을 떠올렸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신호가 잡히는 것 자체가 행운인데 여기서는 고화질 영상을 끊김없이 볼 수 있다니 놀라웠죠. 다음 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잠시 내려서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역 안에는 무인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티켓 구매부터 분실물 신고, 관광정보 제공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런 키오스크는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나요? 네, 대부분의 역에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정보가 다국어로 제공되어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죠. 키오스크 옆에는 지문 인식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물어봤습니다. 이건 또 무슨 시스템인가요? 분실물 찾기 시스템이에요. 지문 인식으로 본인 확인을 하면 습득된 분실물을 찾을 수 있죠. 보안과 편의성을 모두 고려한 시스템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첨단을 달리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그리고 역 한쪽에는 전기차 충전소와 공유 자전거 스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지하철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자전거를 빌리면 다른 역에서 반납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결해 이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이런 통합 교통 시스템은 미국에서도 계속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실현되지 못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미 일상이 되어 있었죠. 우리는 다시 지하철에 탑승했고 이번에는 박지민 대표가 스마트워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워치로도 지하철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어요. 별도의 카드 없이 말이죠. 정말 신기했습니다. 스마트워치를 게이트에 가져다 대자 바로 인식되어 문이 열렸어요. 이런 편리함은 미국에서는 아직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열차 안에서는 TV 화면이 설치되어 있어 뉴스, 날씨, 주식 정보 등을 볼 수 있었고 심지어 일부 노선에는 무료 전자책 서비스도 제공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투자가 필요했을까요? 초기 투자는 컸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효율성과 사용자 만족도 측면에서 훨씬 더 큰 가치를 창출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니까요. 한국의 지하철은 그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여행을 계속하던 중 한 중학생으로 보이는 소년이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혹시 외국인이세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그의 영어 실력에 놀랐습니다. 발음은 다소 어색했지만 문법은 정확했거든요. 네, 미국에서 왔어요. 영어를 정말 잘하네요. 소녀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학교에서 배우고 있어요. 제 이름은 민준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민준. 나는 알렉스야. 학교 다녀오는 길이니? 네, 학원 가는 중이에요. 오늘은 수학 학원이고 그 다음에는 영어 학원에 가야 해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지었나 봅니다. 박지민 대표가 웃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학생들은 보통 정규 수업 후에 학원에 다닙니다. 교육열이 매우 높은 나라죠. 민준이가 덧붙였습니다. 네, 매일 밤 11시쯤 집에 돌아가요. 힘들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저는 개발자가 되고 싶거든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거든요. 개발자가 되고 싶다고?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니?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아요. 혹시 알렉스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나는 실리콘밸리에서 AI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지.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와, 정말요? 저도 나중에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싶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갑자기 유능한 인재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소년의 열정과 호기심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코딩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영어도 계속 공부하고. 민준이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때 열차가 한 역에 도착했고 민준이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여기서 내려야 해요.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다음에 미국에 가게 되면 꼭 연락할게요. 민준이가 내린 후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학생들이 한국의 기술 발전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지민 대표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같은 학생들이 많아요. 교육에 대한 투자와 열정이 한국의 IT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죠. 그런데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는 게 건강에 좋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교육 방식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어요. 단순 암기보다는 창의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말이죠. 민준이가 관심 있어 하는 코딩 교육도 초등학교부터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단순히 힘든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과 열정이 결합되어 인재를 양성하고 그것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우리는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열차에서 내리자 엄청난 인파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도 혼잡하게 느껴지지 않네요.
효율적인 동선 설계와 사람들의 질서 의식 덕분이죠.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을 배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상적인 점은 안전 요원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안 문제로 여러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말이죠. 보안 인력이 많지 않네요. 범죄율이 낮은가요? 네, 대중교통에서의 범죄율은 매우 낮은 편이에요. CCTV와 같은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서 가능한 일이죠. 이런 대화를 나누며 지하철 경험을 통해 한국 사회의 여러 측면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사회의 거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남역에 도착한 우리는 지하철역 내부의 상업시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역 안에는 거대한 지하 쇼핑몰이 있었어요. 브랜드 매장부터 레스토랑, 카페, 심지어 작은 공연장까지 다양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지하철역 안에 있는 건가요? 믿기지 않네요. 박지민 대표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의 대형 지하철역은 단순한 교통 허브를 넘어 상업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강남역은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 중 하나죠. 우리는 지하 쇼핑몰을 걸으며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쇼핑을 하거나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매장들은 활기차 보였습니다. 이런 시설이 지하철역과 연결되면 상업적으로도 큰 이점이 있겠군요. 맞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매출도 좋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날씨에 상관없이 쇼핑을 즐길 수 있어 편리하죠. 특히 여름 장마철이나 겨울 폭설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점은 지하철역과 주변 건물들이 지하로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지민 대표는 우리를 지하 통로를 통해 인근 대형 백화점으로 안내했어요. 이렇게 지하로 연결되어 있으면 교통 혼잡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또한 이런 연결성이 주변 부동산 가치도 높입니다.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된 건물은 프리미엄이 붙죠. 이런 경제적 효과를 들으니 지하철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도시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하철역 주변이 오히려 슬럼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박지민 대표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의 협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하철 건설 시 상업시설에 대한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민간 투자를 유치해 개발하는 방식이죠. 민관 협력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다니 놀랍네요. 미국에서는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이 항상 쉽지 않거든요. 그러던 중 한쪽 벽면에 대형 디지털 광고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화면이 바뀌는 것 같았어요. 저건 또 무슨 기술인가요?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광고 시스템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연령대와 성별을 분석해 적절한 광고를 노출하는 거죠. 물론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익명화된 데이터만 활용합니다. 이런 첨단 기술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도 이런 기술은 아직 실험 단계인데 말이죠. 우리는 다시 지하철역으로 돌아와 다른 노선으로 환승했습니다. 환승 과정이 매우 편리했는데 디지털 안내판이 최적의 경로를 알려주었고 바닥에는 색깔별 선이 그려져 있어 쉽게 따라갈 수 있었어요. 환승이 이렇게 쉬울 줄 몰랐네요. 뉴욕에서는 환승할 때마다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 덕분이죠. 매년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어요. 이런 사용자 중심 설계는 제가 평소 강조하던 부분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용자가 불편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한국의 지하철은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현한 것 같았습니다. 환승한 열차에서 박지민 대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지하철 운임 수익만으로는 시스템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업시설이 수익이 중요한 재원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지하철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니 대단하네요. 완전히 수익자 부담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자체 수익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이런 상업시설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지하철이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도시 경제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한다면 얼마나 큰 변화가 생길까 상상해봤어요. 지하철 여행을 계속하며
저는 점점 더 한국 시민들의 행동 방식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워라 불리는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은 매우 혼잡했지만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도 혼란이 없네요. 박지민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공공질서를 중요하게 배워요. 특히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는 더욱 그렇죠. 열차 안에서 한 임산부가 탑승했을 때 즉시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을 보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임산부를 위한 핑크색 배지 시스템이었어요. 저 배지는 무엇인가요? 임산부 배려 배지라고 합니다. 임신 초기에는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아 자리 양보를 받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 배지를 보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리를 양보합니다. 정말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배지 하나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또한 지하철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청소 인력이 많은가요?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하는 비결이 궁금합니다. 특별히 많지는 않아요. 시민들이 자신이 만든 쓰레기는 직접 처리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대부분 자신의 쓰레기를 가방에 넣어 집에 가져가거나 역 밖의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이런 시민의식은 단순히 법이나 규제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문화적 특성이겠죠. 이런 문화는 어떻게 형성된 걸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교육의 역할이 큽니다. 초등학교부터 공공예절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이런 가치를 가르치죠. 또한 사회적으로도 이런 행동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러고 보니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모두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밖으로 새나가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였죠. 사람들이 서로를 정말 배려하네요. 그렇죠. 한국인들은 정이라는 정서적 유대감과 함께 남을 배려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대체로 공공장소에서는 이런 문화가 잘 지켜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상적인 점은 노인분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길을 물어보는 노인에게 친절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세대 간 존중이 잘 이루어지고 있네요. 한국은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어른 공경이 중요한 가치예요. 물론 시대가 변하면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남아있죠. 이런 관찰을 통해 깨달은 것은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과 상호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미국의 이런 첨단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한다고 해도 시민 의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같은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네요. 맞아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첨단 기술과 시민 의식의 조화 덕분이에요. 둘 중 하나만으로는 이런 효율성과 쾌적함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늘 강조해온 것도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었으니까요. 한국의 지하철은 그 철학을 완벽하게 구현한 사례였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네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런 경험을 동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기쁘네요. 사실 한국인들은 지하철이 이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상의 일부니까요. 외국인의 시선으로 봐주시니 오히려 저희가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겠다고요. 한국인들은 이런 훌륭한 시스템을 일상으로 여기지만 외부인의 시각에서는 정말 놀라운 혁신이었으니까요. 지하철 여행의 마지막 구간에서 우리는 박지민 대표의 회사 테크코리아가 위치한 삼성역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지하철 경험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깊은 존경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루였어요. 제가 한국의 기술력을 너무 과소평가했네요. 박지민 대표는 미소 지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면 생각이 바뀌죠. 삼성역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역 바로 위에는 거대한 쇼핑몰과 오피스 빌딩이 있었고 지하철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여기가 테크코리아 본사입니다.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직원들의 출퇴근이 매우 편리해요. 회사로 들어가는 길에 저는 오늘 경험한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깨끗하고 정확한 운행 시스템, 첨단 기술의 적용, 편리한 환승 시스템, 상업시설과의 연계,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완벽한 시스템을 이루고 있었죠. 테크코리아 사무실에 도착한 우리는 회의실에 앉아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오늘 경험을 통해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회사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싶습니다. 박지민 대표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도 글로벌 협력에 관심이 많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생각을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우선 스마트 결제 시스템과 실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또한 지하철과 상업시설의 연계 모델도 미국에 적용해보고 싶고요. 그런 분야라면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것 같네요. 테크코리아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회사니까요. 대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협력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이 논의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갔어요. 알렉스 씨, 미국의 창의적인 기업 문화와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만나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는데 강점이 있고 한국은 그것을 실용적으로 구현하는 데 뛰어나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양국 간 기술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도시들이 직면한 교통 문제 해결에 한국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박지민 대표님, 이번 여행은 제게 정말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에 깊은 존경심을 느껴요. 그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한국은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발전했어요.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적극적으로 배워왔고 이제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재창조에 세계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배움에는 국경이 없고 진정한 혁신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협력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할 계획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대중교통 시스템을 혁신하는 거죠. 박지민 대표는 흔쾌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양국의 기술이 만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회의를 마치고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깊은 관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주변을 관찰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교통수단으로만 봤던 지하철이 이제는 한국과의 기술력과 시민의식, 그리고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창으로 느껴졌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저는 바로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경험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CEO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마이클, 당신이 옳았어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테크코리아와 협력 가능성도 논의했고요. 돌아가면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출장을 넘어 제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놀라운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발전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창의성을 결합한 진정한 글로벌 협력의 첫 단계를 밟게 될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구독,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